상황을 볼게요. 수영장을 갔다 와요. 갈 때, 올 때 속력이 달라요. 왜냐면 걸어갔다가 버스 타고 왔대. 올 때 걸린 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리자면 집이 있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상황이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네요.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건 집에서부터 수영장까지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쵸? 알려주고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갈 때는 시속 6km, 올 때는 시속 42km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랬을 때 1시간 짧게 걸렸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면 1시간이 단축되고 거꾸로 말하면 걸어가면 1시간 더 걸린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잘 봐봐. 잘 봐봐야 돼. 물어보는 거는 거리죠. 그치? 근데 조건이 시간으로 주어져 있어. 이게 이해가 되니? 근데 시간이 몇 분 걸렸다가 아니라 시간 차가 1시간. 시간 차이가 1시간. 이게 조건이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거리를 x로 놓고 시간이 1시간 차이 나요가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럼 시간에 관한 식을 써야지.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어떻게 나와? 속력분의 거리죠. 나는 근데 시간으로 식을 세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거리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올 때 걸린 시간이 갈 때보다 1시간 짧게 걸렸어요가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식을 세워야 돼. 1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누가 더 많이 걸려요? 누가 더 많이 걸려? 상식으로 생각해. 걸어갈 때, 버스 탈 때 뭐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지. 그러면 걷는데 걸린 시간에서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을 빼면 이게 얼마? 1시간이에요.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됐을까? 걷는데 얼마 걸려요? 속력분의 거리 빼기 버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서 1시간이다. 됐을까? 자, 그러면 전체 얼마 곱하고 시작하면 좋을까? 그렇지. 양변에 42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6x는 7x에서 x 빼면 6x니까. 그러므로 x는 얼마야? x는 7km가 나오겠죠. 이렇게. 표로도 풀어볼게요. 그대로. 일단 요거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표로 푸는 건 약간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표로 표현해보지 않아도 표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 지금 요 방식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뭘 식으로 세울 것인가 물론 문제 보고 상황을 떠올려야겠지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들, 묻는 것들을 구분을 하고 내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할 것, 상황, 구할 것과 상황을 보고 상황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돼요. 1시간 차이 나요. 그럼 누가 더 오래 걸렸을까? 당연히 걷는데 오래 걸리겠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느리게 가면 오래 걸려요. 빨리 가면 짧게 걸리고요. 좀 상식적인 대화죠, 이게. 이거 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야. 자, 표로 한번 해볼게. 표로 하면 걷기, 버스 타기 두 가지 상황이 있죠. 간다 온다가. 자, 표를 어떻게 쓴다? 거, 속, 시 쓰고 거리는 둘 다 x만큼 가. 여기까지 됐어? 속력은 6이야. 얘의 속력은
42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자, 표 다 완성했네요. 맞죠? 상황은 시간에 대한 상황을 줬죠, 여기. 시간차가 1입니다. 시간차가 1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줬잖아.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니 봐봐. 이거는 아는 값, 이거는 구할 값. 아는 것과 구할 값을 보고 식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지. 표도 이해돼?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들. 줘도 될까요? 3번 가봅니다. 3번. 이번에는 동생이 집을 출발하고요. 25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갔다. 동생은 60m 속력, 형은 자전거 타고 310. 형이 엄청 빠르네요.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는지 구하라. 자, 집이에요. 어딜 가는지 모르네? 학교 간다고 해봅시다. 둘이서 학교를 가요. 학교. 어? 학교로 갔다고 치자고. 그런데 누가 출발해? 동생이 출발하고 형이 뒤따라 출발하죠. 맞아요? 동생의 속력은 60m/분이고 형의 속력은 310m/분이고 맞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만나는 위치가 있대요. 만나는 위치. 둘이서 이렇게 딱 만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을 잘 봐봐. 동생이 먼저 출발이야. 먼저 출발했는데 어떻게 출발했어? 동생은 걸어서 가. 형은 겁나 못 그려. 형은 자전거 타고 가. 근데 동생이 먼저 출발했어. 형이 나중에 출발했어. 근데 누가 더 빨라? 형이 더 빨라. 야, 자전거 놓고 가. 내가 타고 갈 거야. 너 걸어가, 임마. 형은 막 집에서 더 놀다가 이제 나가야겠다. 이러고 자전거 타고 슉 따라잡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는 형이 X분을 갔대요. 맞아요? 그럼 동생은 몇 분 간 거야? 아니죠. 동생이 형보다 25분 먼저 출발한 거잖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동생이 형보다 25분 먼저 출발했죠? 시간을 더 많이 썼다고요. 얼마? 형의 시간보다 25분. 됐을까? 근데 그럼 상황 볼게. 묻는 건 시간이죠. 형의 시간이죠. 근데 조건이 어때? 둘이 이동한 거리가 같죠? 만났다고 그랬잖아. 어쨌든 집에서부터 만나는 시점까지 이동거리가 거리 같다가 조건이야. 그럼 시간 어디서 나와? 시간으로 세울 거야? 거리로 세울 거야? 당연히 거리로 세우게 되겠지. 형 이동거리, 동생 이동거리 같다. 됐어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뭐? 이거는 기본으로 요걸 하나 외우고 가자 그랬잖아.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 물론 상황도 이해하겠지만 이거 외우셔야 된다. 거리는 어떻게? 자, 속력 시간 나왔죠? 속력 시간 나왔죠? 무슨 말이야? 형의 속력 310의 거리 X죠. 아, 시간 X죠. 이렇게 간 거랑 동생이 60에 X 더하기 25 이렇게 간 거랑 거리 같다. 됐을까? 아니야? 이해됐어? 이제 얘 풀면 돼요. 풀면 돼요. 0 하나 빼고 양변 10으로 나누고 시작합시다.
31x는 6x 더하기 150이에요. 2항이에요. 31에서 6 빼니까 25x가 되겠죠? 요 한 칸 선생님이 여기 31 빼기 6 이렇게 스킵해서 썼는데 괜찮아요? 150. x는 25분의 150이니까 x는 6. 형은 6분. 됐어? 정리해 보시고. 자, 그럼 이 상황을 이번엔 여러분들이 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봐봐. 쌤이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 표. 동생 출발했고, 형이 출발했고, 표의 이쪽 값은 그냥 거속시를 항상 그냥 이 순서대로 쓰세요. 형태 정해져 있죠? 이렇게 표가 있다라고 하면 아는 거 한번 보자. 속력 먼저 알려줬죠. 동생은 60, 형은 시간은 형의 시간 구하라 했으니까 형을 x로 둬야 되겠지. 형이 얼마 갖는가? 그럼 동생은 x 더하기 25라고 써내는 이게 진짜 핵심이었다. 뭐냐면 형을 x라고 뒀을 때 형이 25분 후에 출발했죠. 맞아? 그러면 떠올려봐. 동생은 형보다 어떤 상황이겠는가? 25분 먼저 출발했다는 건 시간을 25분 더 오랫동안 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x 더하기 25라고 쓰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거 아는 것, 그쵸? 이게 구할 것. 그럼 식은 어디서 나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거리를 해보죠. 거리는 어떻게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60에 x, 이거 60에 x 더하기 25. 형은 310x. 그냥 둘이 곱한 거니까. 그런데 둘이 이동 거리가 어떤 거야, 지금? 같지. 만났으니까. 표 만드는 거 어때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과 표가 서로 익숙해지는 정도 되면 사실은 표 없이도 바로 식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고. 됐어? 이제 조금은 적응이 돼?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선생님 많이 안 다뤘으니까 일부러 조금만 넣었어. 너네 괴로울까 봐. 근데 이제 나중에 상황이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산을 오르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서 속력이 에스컬레이터 속력에 내가 걷는 속력이 붙어서 가기도 하고 강물 위에 떠가면 강물이 흐르는 속도에 배의 속도가 더해져서 가기도 하고 운동장을 도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기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기도 하고 정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응? 뭐 아니면 뭐 그 기찻길 철도 문제 터널 안에 완전히 숨어 있는 동안 기차가 몇 분 동안 숨어 있는가 안 보이게 되는 거 시야에서 이런 것들 아주 여러 가지 상황에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거리 속력 시간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훈련이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 나한테 드러나더라도 상황 파악만 되면 식이 나와요. 그건 믿고 가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할 게 아니라 다음 복습 과정에 할 거니까.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자, 순서쌍과 좌표. 수직선. 노션. 좌표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좌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좌표를 훈련했었어요. 1단계는 수직선 위에 좌표.
1단계 수직선 유의 좌표를 했었어요. 정사 유리수 때.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이미 오른쪽으로만 뻗어나가는 수직선 했었죠. 우리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좌표 연습했었죠. 맞아요? 이게 1단계 수직선과 좌표예요. 이해됐나요? 자리를 표시했다는 뜻이야. 그 점이 있는 자리를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점의 이름을 A라고 하잖아. 그치? 점의 A가 2에 있어요. A 자리는 2예요. 이렇게 수직선 위에 표현하고 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A 괄호 열고 2 이렇게 표현해요. 자, B는 이 자리에 있다 치자. B의 좌표를 찍으세요. B의 좌표를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B는 마이너스 1에 위치해요 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2단계가 있어요. 수직좌표계. 이거는 두 개의 수직선을 영을 원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 0에서 서로 수직이 되도록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단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걸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봤어.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이 상태예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 보진 않을 거야. 좀 익숙한 형태가 될 거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수직좌표계 세상으로 왔습니다. 우선은 수직좌표계가 나오게 된 과정을 좀 보면 어쨌든 이제 중세 시대 지나고 이제 근대 수학 과학이 막 발달할 때는 수학은 거의 철학 과목이랑 붙어 있었어요. 과학도 관련이 있지만 철학이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 그때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던 아저씨 있어. 데카르트 아저씨라고. 데카르트 아저씨라고 있어. 그 아저씨가 이걸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야. 왜냐면 이건 좀 뒤로 가면 수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이 말뜻이 더 깊게 이해가 되는데 겉으로만 그냥 봐도 수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뭘까? 계산도 계산인데 수학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있잖아. 두 값의 관계는 어떠지? 이거를 진짜 많이 따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값을 대표하는 문자를 x하고 y라고 해볼게. 그러면 x값이 1에서 2로 변하면 y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할까? x의 값이 변할 때 y는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게 돼요. 이거는 과학에서도 실험할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얘를 변수, 얘를 함수값이라고 하거든요. 결과. 과학에서 얘기해 볼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 과학.
산성 염기성 반응.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식물의 색깔을 결정짓는 성분은 뭐죠? 이름 먼저 알아볼게요. 좌표평면 이름 알아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를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좌표평면. 좌표평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X축, Y축, 원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축과 Y축이라는 거는 괄호 열고 X의 값 그리고 Y 값을 나타내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둘의 원점 0을 수직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X축이 갖는 눈금은 여기가 1, 2, 3, 4예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Y값은 위에가 양수일까 아래가 양수일까? 그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높은 값이죠. 그래서 위에다가 1, 2, 3 아래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평면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면은 선으로만 표현한 거지 우리가 수학에서 나타내는 값을 선 위에만 나타내던 걸 넓은 면에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익숙한 친구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서도 이렇게 생긴 애들 많이 만날 수도 있고 통계 자료도 이렇게 생긴 애들 많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드렸죠. 막대 그래프. 그게 확장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까지.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자, 읽어볼게요. 두 개의 수직선이 원점 5 값으로는 0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가로 방향선을 X축, 세로 방향축을 Y축이라고 하고 이걸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니까 알아둬야겠죠? 자, 알아둬야 될 이름 볼펜 들고 원점 5, 0 아니에요? 대문자 5예요? 원점 5라고 있고요. 수직으로 만날 때 가로 방향 수직선 X축 네모, 세로 방향 수직선 Y축, 그 다음에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표현해 놓은 그림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일단 용어였어요. 좌표평면은 X축과 Y축,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만나는 원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가 있죠. 그럼 원점 5에서 P까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동은 자, 점의 이동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X방향, Y방향으로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점 P를 딱 찍어서 나타냈을 때 사실은 평면 위에 점만 딱 찍혀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사실은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점 P를 나타낼 때는 X로 얼만큼 가고 그 다음 Y로 가요 이렇게 읽는 거야. 원점에서 P까지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읽을 때, 점 P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X쪽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Y로는 얼만큼 이동하는가. 즉 가로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고 세로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가. 그 값을 좌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현할 때도 X 먼저, 그 다음 Y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점 P는 P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 P는 X쪽으로는 A만큼, Y쪽으로는 B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보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P의 값이 이게 먼저야. 먼저 나는 뭐를 표현하고 싶으냐? 1번이 뭐였냐면 X는 A고 Y는 B예요를 얘네 둘이 쌍을 이뤄서 값이 연결돼 있어. 아까 말했죠. X 값이 변하면 Y 값이 변하니까 얘랑 얘는 따로 노는 애가 아니야. X가 A일 때라고 읽으면 돼. X가 A일 때 Y는 B다. 얘네 둘이 짝을 이루어서 값을 하나 형성을 한 거예요. 관계를 하나 형성을 한 거죠. 이게 1번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상황을 잘 봐. 얘가 먼저가 아니야. 얘가 먼저야. X에다가 1 넣었더니 Y가 2가 되고 X에 2를 넣었더니 Y가 3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런데 이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봤더니 여기에 이름을 지어줬어. P라고. 점을 P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이야. 포인트. 포인트 때문에 보통 점을 나타내는 대문자는 P를 써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A와 B를 묶어서 표현하자라고 했을 때 이름을 그냥 지어놓은 거야. P라고. 아까 우리 수직선 위에서 그냥 이 점을 A라고 읽은 것처럼 P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번이야. P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점을 찍은 게 3번 상황인 거야. 상황으로는. 이해가 됐을까? 이유 없이 A하고 B를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X가 A일 때 Y가 B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수학인데 숫자 하나도 안 썼잖아, 여기까지. 너무 좀 어색하니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3을 넣었더니 Y가 2가 됐어요. 응? 예를 들어서 실생활로 보면 시속 3km로 갔더니 2시간 걸렸어요. 이런 상황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 3명에게 2개씩 줬어요. 도 되는 거고 3시간 동안 2개 만들었어요. 이해가 됐을까? 뭐 예를 들어서 3명이서 2kg 먹었어요. 어쨌든 이 관계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x라는 값과 y라는 값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값을 하나 형성을 할 때 그럼 얘네 둘을 따로 놓지 않으니까 쌍으로 묶어 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x값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y값을 쓰고 괄호로 묶습니다. x하고 y가 서로 쌍을 이뤘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쌍인데 x, y 순서에 맞게 썼다 그래서 순서쌍이라고 해요. 다시 소괄호 안에 쉼표 그리고 x값 먼저 쓰고 y값을 써요. 앞에다가 a, 즉 3이라고 넣어요. 뒤에다 y값 2라고 넣으면 됩니다. 읽을 때 순서상 3, 2라고 읽어요. 여기 이 쉼표를 3 쉼표 2보다는 3,2
라고 읽어요. 얘가 영어로 콤마죠? 참 이 쉼표 모양이 글자 위로 올라가면 어퍼스트로피죠. 어? Mom's touch. Mom's touch. 할 때 여기 위로 올라가는 쉼표 모양은 어퍼스트로피. 그런데 글자랑 글자 사이에 들어오는 쉼표는 컴마. 어? 그냥 점은 dot. 콜론, 세미콜론, 설명, 등가, 같다, 설명하기. 아, 이건 영어에서 쓰는 거니까. 수학에서 안 씁니다. 그냥 얘를 콤마라고 읽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요 콤마라고 읽어. 3콤마2. 됐어요? 요렇게 읽어. 3콤마2. 됐어요? 이거는 읽기 방법이야. 그리고 얘 뜻은요. x는 3. 이고야, 이고. 콤마는 이고야. 이고 y는 2이다. 라는 이 긴 표현을 짧게 3,2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 네.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서 점을 나타내는 상황에 대한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고. 먼저는 뭐야? 상황이야. x는 3이고 y는 2이다 라는 상황이 주어져 있어. 얘네 둘은 관련이 있어서 얘네 둘은 붙어 있어야 돼. x가 3이니까 y가 2가 됐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린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상황은 그냥 x를 먼저 앞에 쓰고 y 값을 뒤에 쓰자. 이렇게 줄여 쓰기로 한 거야. 수학은 생략이나 줄이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읽어? 이거는 이제 순서쌍이라고 하고 어떻게 읽어? 3, 2라고 쓰고 읽습니다. 됐죠? 그러면 P.A, B라고 읽어요. P.A, B. 됐어요? 자, 설명 들어볼게요. 설명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P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 X축과 만나는 점 A에 대응하는 수가 A, Y축에 내린 수선, Y축과 만나는 점 B에 대응할 때 그 값을 괄호로 묶어서 P의 좌표라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쓰고 A, B 라고 읽는다. 이거는 써놔야겠다. 바로 이건 콤마. 여기는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럴 거는 많지 않아요.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 됐어? 자, 내려와서 요거 가지고 연습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점을 좌표로 표현해 봅니다. 자, 그대로. 자, 그러면 이거는 4점을 표현하라는 거 봐봐. A 괄호 B하고 괄호 C하고 괄호 D 괄호 이렇게 4개의 값을 쓸 건데 A부터 찾아보자. A 여기가 X값을 먼저 그러니까 여기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A가 표적이야. 여기가 표적이야. A까지 이동해 볼게. X로 어떻게 이동해야 돼? 여기죠. 일단 그럼 일로 왔어. 마이너스 3 하고 위로 4 갔죠. 즉 이렇게 만난 거지. 그래서 X는 앞에는 마이너스 3 쓰고 뒤에는 4를 쓰고 마이너스 3,4라고 있습니다. B로 가볼게요. B는 원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B좌표 이렇게 B를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가보자. 이렇게 갔죠?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갔네요. B의 좌표를 써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잘 찾았어. C를 찾아보자. C를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C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C까지 갈 거야. 이쪽으로 3 갔는데 아래로는 3 또 내려갔죠. 그럼 C는 어떻게 돼? D의 좌표. Y로는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죠. 그래서 D는 4,0이 되겠습니다. 자, D 좌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자, X축은요. X축은 위아래로 전혀 안 움직였죠. X축은. 그래서 X축 괄호 열고 X축은요. 식으로 써보면 Y가 0이에요. 위아래로 안 움직였어요. 이런 뜻이야. Y가 0이다라는 뜻은. 그러면 Y축을 보면 Y축 위에 있는 점들을 보면 X쪽 좌우로 하나도 안 움직였죠. 좌우로 안 움직였으니까 Y축은 어떻게 돼? Y축은 X가 0인 거야. 이거 다 용어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표를 점을 찾아서 찍어보래요. P좌표 불러봐. PQR이 있대요. P는 어떻게 돼요? P 1, Q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찾으라 그랬어? R은 0,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자, P를 찾아서 점을 찍어봅니다. 이번에는 녹색으로 해보죠. 자, X로 1만큼, Y로 3만큼 가래요. 떨어 1 위로 아래로 위로 3칸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가서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P 하면 끝이에요. 자, Q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위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여기 왔네요. 이 점이네. 이 점. 그쵸? 그 다음에 Q라고 쓰면 끝나요. 자, R. X가 0이네요. X가 0이면 어떻게 돼? 그치? 좌우로는 안 움직이는 거지. 즉, X가 0이면 어느 축 위에 있다? X가 0이면 어느 축 위에 있겠어? Y축 위에 있겠지. 여기 세로축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들지 말고요. X는 0이다. 이게 뭐야? 가로 방향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왼쪽, 오른쪽으로 하나도 안 움직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 양옆으로는 안 갔고 위아래로만 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봐. 위아래로만 갔어요. 란 뜻이라고, 이게. 그러면 Y는 0이다. 그럼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고 좌우로만 움직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이 되는 거야. X축은 Y는 0이고 Y축은 X는 0이다를 통째로 외우려고 들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X는 0이다. 아, 좌우로 안 움직였네. 그럼 무슨 얘기야? 위아래로만 움직였네. 그럼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얘가 누구야? Y축이죠. 자, Y는 0입니다.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좌우로만 움직였네. 좌우로만 움직이면 어디예요? X축이다. 자, 세 번째 0, 마이너스 2니까 좌우로 안 움직이고 아래로만 이렇게 가서 여기네요. R 이렇게 쓰면 끝나요. 자, 평면 좌표와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이해되나요?
아직은 괜찮아요? 네. 좋았어. 아, 여기도 어려울 수 있지. 근데 이건 표현법이니까 뭔가 뒤에 뭐가 뒤에 뭐 없어. 자, 사분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평면좌표를 만들어서 XY를 그리다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냥 여기다 그냥 표현할게요. 볼펜 들고 일사분면 보면 일사분면은 X축, Y축은 사분면에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요렇게 써놔. 좌표축은요, 사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왜 그런지도 설명해주고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X는 Y가 양수, Y가 음수를 구분짓는 선이야. 이해가 돼? 네. 설명 이해됐어? 자, 그림으로 이해해. X축은요, 높낮이를 가르는 선이야. Y축은요, 좌우를 가르는 선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인 부분, 여기가 일사분면이야. X 양수, Y 양수. 그 다음에 왜 여기를 1이라고 했고 2라고 했고 여기를 3, 여기를 4번이라고 4번 영역이라고 나누는지 그 이유는 없어요. 야, 약속이야. 그러자고 한 거야 그냥. 알겠어? 이건 정의예요. 정의는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를 1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기를 1번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사실은. 근데 수학자들끼리 그렇게 정했어.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제 1, 2, 3, 4 이렇게 돕니다. 아시겠죠? 자, 2, 4분면의 x값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1, 4분면은 이 면 전체야. 4분면 4개로 나누어 놓은 면이다. 됐죠? 4개로 나눈 면 4분면. 그럼 4개로 나눴으니까 4개에다가 번호를 1, 2, 3, 4를 붙인 거야. 이해됐어? 4개로 나눈 면 중에 1번 면 여기에요. 그러면 2번 면은 여기겠죠? 여기는 x값이 어떻게 했어요? 왼쪽으로 갔잖아. x값은 마이너스야. y값은 위로 갔어, 아래로 갔어? 위로 갔어. 자, 그럼 3, 4부면, 제 3, 4부면 보시면 x 왼쪽, 오른쪽? 왼쪽. y 위, 아래? 아래?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부호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야, 그냥. 둘 다 마이너스야. 오케이? 제 4, 4부면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 x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1, 2, 3, 4라고 이름 지은 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수학자들이 약속한 정의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 주셔야 되고. 근데 이 4개의 사분면이 서로 특징이 다르죠? 어떤 특징이 달라? x와 y의 그렇지. 부호가 서로 다른 상태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x축은 어느 사분면에 들어갈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야, 재밌는 거 뭔지 알아? x축은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과 다 만나요. 만난 걸 따져보면 그치? y는 어때? y도 다 만나. 그래서 x, y축은요 어떤 사분면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분면을 쪼개는 선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 그러면
평면좌표는 다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평면좌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좌표축과 사분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해됐을까? 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면이 있으면 이걸 4개로 쪼갰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걸 나누는 선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냥 경계선. 아직 우리는 용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개념 숙제는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막 써준 것도 있기는 한데 요걸 직접 용어를 쓰고 그리면서 설명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옆에 오른쪽에 글로 된 설명들 있죠? 이거를 쓴다 안 쓴다? 이건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 평면좌표 위에 이렇게 써준 거 있죠? 요거로 쓰시면 돼요. 대신 말로는 옆에 있는 글처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오늘은 좌표 평면이 개념입니다. 책에 정리한 것들, 기본적인 그림들, 용어들 잘 설명을 해보세요. 자, 다음 점들이 속한 사분면을 구하세요. 자, 보자. 그림도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가 x, y, 원점5를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좌표 평면이야. 자, 여기가 제1사분면이죠. 여기가 1사분면 부호가 뿔뿔. 2사분면 부호는 마뿔. 3사분면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의 마이너스. 이 부호 외워야 될까요? 위치만 알면 오른쪽 위 1사분면 뿔뿔. 왼쪽 위, 왼쪽이 마이너스잖아. 왼쪽 위 마뿔. 왼쪽 아래, 왼쪽도 마이너스, 아래도 마이너스니까 마마. 오른쪽 아래 뿔마. 그쵸?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이렇게 1, 2, 3, 4가 돌아가는 거하고 이 부호하고 외운다 보다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값을 이해하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돼요. 한번 볼게요. 자, A 좌표는 어디 있을까요? 부호를 보면 돼. 자, 물어보는 게 뭐야? 사분면이지. 어느 사분면에 포함되는가를 보려면 뭐만 보면 돼? 부호만 보면 돼. 좋았어. A는요? 그치, 3, 4분면. B는요? 제 5,0이면 어디 위에 있겠어? 누가 0이야? 잘 읽어. Y가 0이야.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다는 얘기지. 좌우로 움직였다는 얘기지. 점을 찍어보라면 여기겠지. 선생님 뭐라 그랬지? 좌표축은 사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 위에 쌤이 또 뭐라고 썼어? 구분하라면 좌표축과 사분면으로 구분하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분면에 포함된 건 아니고 얘는 어디 위에 있다고 말해야 돼? X축 위에 있다고 말해야지. 위아래로 안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표현을 해야 돼요. X나 Y 값이 0일 땐 조심하셔야겠죠. Y가 0이니까 X축이라고 써야 돼요. 하기 때문에 사분면을 구하세요는 괄호하고 뭐야? 사분면 또는 X축 또는 Y축이라고 셋 중에 하나는 써야 돼.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평면좌표의 영역을 구분하자면 X축, Y축,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총 6개의 영역이 있는 거고 더 크게 2개로만 나눠보면 좌표축과 사분면으로 나뉘는 거야. 좌표축에는 X축, Y축이 있고 사분면에는 제1, 2, 3, 4 사분면이 있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니까 총 6개 중에 하나 대답해야 돼. X축이다, Y축이다, 또는 뭐 원점이다도 되죠. 이해됐어? 원점이다, X축이다, Y축이다, 또는 1, 2, 3, 4분면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3번 볼게요. 부호 보세요.
뿔의 마. 오른쪽 아래. 뿔마. 제 4사분면. 마 1, 뿔 5. 마 1, 뿔 5. 제 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5. 됐을까요? 자, 발전 문제는 딱 한 번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b, 마이너스 a의 사분면을 구하래요. 자, 몇 사분면 점인가? 자, 보세요. 얘가 몇 사분면인가를 물어봤죠. 자, 봐봐. 물어본 게 뭐였어? 사분면 물어봤죠. 내가 사분면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얘네들의. 그렇지.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부호를 알면 사분면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B의 부호 문제야. 알겠어? 자, 조건을 볼게요. A-B, AB가 제 3, 4분면이죠. 3, 4분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잖아. 우리는 음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A-B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음수다라는 얘기는 A-B는 0보다 작아요. 음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0보다 작다고 표현합니다. 괜찮을까? 네. 그 다음 A 곱하기 B도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지금부터 이걸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다? B가 더 크다라는 뜻이야. 부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작은 값에서 큰 값 빼면 0보다 작고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0보다 큽니다. 부호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볼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진짜 되는지 한번 볼게. 빼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죠. 2죠. 0보다 크네. 이게 무슨 얘기야? 부호와 상관없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은 양수예요. 됐을까? 부호와 상관없이. 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죠? 얼마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볼게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 이게 더 작고 이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가 돼요. 부호와 상관없이. 두 번째,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그걸 뭐라고 해? 부호? 다르다.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둘이 부호 다르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근데 B가 더 큰데 부호가 다르네. 결론. 이걸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A는 음수고 B는 양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게 간단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써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속뜻을 알아내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 이런 방식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자주 본 적이 없잖아요.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게 수학이 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의 속뜻은 뭐냐? A에서 B 뺐는데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둘이 곱했는데 0보다 작대. 음수래.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부호가 다른데 B가 더 크대. 그럼 무슨 얘기야? A는 음수, B는 양수란 얘기야. 이걸 하나로 표현해볼까? 이 뜻이야. 그래서 결론이 여기로 와야 돼요. 이게 해석이라는 거야. 처음 만나봤으니까 연습해본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B와 마이너스 A만 비교해보자. B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이면. 됐지? 이게 무슨 얘기야? B, 마이너스 A의 부호는 뿔뿔이란 얘기죠. 몇 사부면? 2개월 정도 있으면 졸업식 할 거고 중학생 되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게 심화 과정이 아니라 기초의 기초 과정이거든. 그럼 이제 본 교과서 수준 공부할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적어도 수학 영어는 학교에서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월하게 편하게 돌아가야 마음이 편하거든.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 단원평가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진짜 학교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중간 기말고사를 하루 날 잡고 시험 봐. 하루에 2과목씩 그냥 그렇게 보거든. 그리고 문제 풀고 OMR 작성하고 서술형 쓰고 풀이과정 쓰고 그걸로 점수가 나오고 이제 등급이 나오는 즉 시험을 보고 점수와 등급을 받아서 성적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게 중학생부터잖아. 근데 그때 됐는데 보통 학교 시험은 교과서보다 훨씬 좀 어렵게 나와요. 교과서 수준보다는 어렵게 나와. 그러면 교과 수준이 있고 시험 수준이 있고 근데 이걸 벗어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갈 생각을 조금 해보면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여기도 약간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고 있어야 우리 6학년에서 중1 올라올 때 선생님이 지금 수업은 계단 수업이라 그랬죠. 중간에 계단 수업을 해줘야 그래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 나중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계단 수업을 해야겠지. 이해가 됐어? 그게 학교 시험보다 난이도가 더 높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 이제 중학교부터는. 근데 지금 봐봐. 선생님이랑 하는 거는 교과서 수준보다 더 쉬운 기초를 하고 있어. 근데 교과 수준도 해야 되고 당연히 시험은 안 틀린 수준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수학 문제 어렵고 쉬운 정도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려있어요.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문제 풀려고 그러면 엄청 쉽겠죠. 근데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한테 그거 설명하면 엄청 어렵겠지. 똑같은 거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쉽고 어려운 게 결정이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 됐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초를 공부하지만 선생님이 절대 여러분한테 야 이거 쉬운 거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기초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다만 기초지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려울 때 2가지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중도 포기하던가 좀 견디던가. 그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기초잖아. 내일 모레 중학생 되는 거고 어려워도 좀 견뎌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최근 수업 때 선생님이 조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좀 해봅시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축대칭. 여러분들이 대칭 뭐뭐 배웠어요? 도형에서 뭐 배웠지? 선대칭과 점대칭.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도 각 점을 대칭 이동할 수 있어요. 선은 뭐가 있어? 좌표축인 X축과 Y축이 있는 거고 점대칭의 대칭의 중심은 원점 5가 있어. 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처음에 주어진 점 A가 있다라고 해보자. 일사분면이라고 해봐. 일사분면. 이 점이야, 이 점. 이 점이야. 이 점을 X축 대칭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이 일단 선대칭을 이해해야겠지. 자, 점 P가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일단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수직으로 넘어가야 돼요. 수직.
축에 대해서 일단 수직으로 가야 돼. 그리고 온 길이만큼 한 번 더 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P의 선대칭 점이야.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기억 안 나요? 대깔꼬마니. 자, 이거 선대칭 하세요. 그럼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넘기고, 얘도 이렇게 수직으로 넘기고,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넘겨서 이렇게 마주보게 그리잖아요. 아니에요? 생전 처음 봐요? 저희 그냥 저점 뭐라 했냐. 아, 이거 여러분들 4학년 때인가 하는데? 4학년 때인가 이거. 아, 그래? 다시 돌아가. 아,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 선대칭은 어떻게 해? 축의 수직으로. 축의 수직으로 가. 어? 그래. 선대칭. 써줄게요. 이거 쓰세요, 그냥. 선대칭. 선대칭은 축으로 수직 이동하고 같은 거리만큼. 잠깐만. 이걸 하나로 쓰자, 그냥. 하나로 써. 선대칭은 같은 거리를 축에 대해 수직 이동한다. 이게 원래 선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대칭 도형 막 이런 거 했었어. 이렇게 생긴 거 선대칭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제 접는 거지. 대깔꼬마니. 그래서 수직으로 가고 얘도 수직으로 가고 근데 이 점도 이만큼 수직으로 더 가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응? 아니야? 이렇게 생긴 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수직 이동했다고. 수평이 아니야. 수평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칭축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선이 이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축이라는 것이. 그치? 그러니까 축 방향이 항상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니니까 수평이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넘어가서 P에 대해서 대칭을 이룹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초등학교 때는 대칭축이 이렇게 생긴 것만 했어. 그런데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대칭 이동하래. 점 여기로 수직, 점 이쪽으로 수직, 같은 거리만큼 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얘도 수직으로 오고 같은 거리만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4학년 때 했던 대칭 도형입니다. 도형의 대칭. 자, 두 번째가 점대칭이죠. 점대칭은 대칭의 중심 O라고 했을 때 점 P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O까지 선분으로 연결하죠? 그만큼 한 번 더 가면 돼요. 점대칭은 대칭의 중심까지 이동한 만큼 한 번 더 이동이다. 이게 가장 간단한 설명일 것 같아. 선대칭 괄호 열고 이거 대깔꼬만이라고 써놔. 그래야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점대칭은 특징이 180도 회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게 점대칭이지. 잘 봐봐. 여기 도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응?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온 만큼 한 번 더 가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온 만큼 한 번 더 가죠. 그럼 도형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잖아. 점대칭 하면 결과가 이렇게 도형 자체는 180도 회전하는 도형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도형을 이 점을 기준으로 끈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일로 휙 회전한 것 같다. 같은 길이만 휙 회전. 됐어? 다 썼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도형의 대칭의 복습이었어요. 복습이에요, 복습.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1번 선대칭. 선대칭의 기준점은 X축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 뭐야? Y축 대칭.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점대칭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원점 대칭만 알아볼 거야. 결국 우리가 대칭 이동은 몇 가지? 결과적으로 하나, 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잘 읽어봐야 돼. 잘 읽어봐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결과를 써줄 거거든. 외운다, 안 외운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외우면 돼. 근데 반대로 이해하면 외우게 돼. 나를 봐.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이 X축하고 식을 어떻게 썼죠? 높이가 0입니다. 이렇게 읽으라 그랬지. X축은 높이가 0입니다. Y는 좌우로 안 움직였으니까 X가 0입니다. 이렇게 읽으라고. 그런데 X축 먼저 볼게요. 노란색으로 볼게요. 자, 이게 X축이잖아. X축은 누가 0이야? Y가 0, 즉 높이가 0이죠. 근데 X축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높이 값이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다시, X축은 어떤 선이야? 높이가 0인 선이야.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높이가 반대값으로 뒤집어지는 거야. 지상에 있는 게 지하로 가는 거고 지하에 있는 게 지상으로 가는 거야. 왜? 기준이 높이가 0인 점이니까. 높이가 0인 선이니까. 높이가 0인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뒤집으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X값은 둘이 그대로죠. 안 바뀌어.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X는 그대로. Y는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가 돼. 그림을 상상해. X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높이가 0인 선. 높이가 0인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점은 그럼 아래로 보내라는 뜻이고 아래에 있는 건 위로 보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두 번째, 방금 X축 대칭 이동을 이해했으면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빨간색으로 한번 알아보자. Y는 좌우가 0인 선이죠. 좌우가 0인 선이야.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0인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옮기는 거지. 여기에 수직으로 이동한다는 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넘기라는 뜻이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넘기라는 뜻이야. 이 녀석의 뭐는 똑같아 지금. 두 점은. 높이가 똑같죠. 자,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어? X는 그치, X가 부호가 뒤집어지고 Y는 그대로죠. 근데 이게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Y축은 좌우를 가르는 선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뒤집으라는 이야기는 옆으로만 이동하는 거지 위아래로 이동하는 값은 없어. 높이는 똑같아요. 같은 높이에서 좌우로 움직이라는 뜻이야. 다시 X축이 Y가 0이므로 Y는 0, 즉 높이가 0인 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거지 좌우로는 안 움직인다고. 근데 Y축은 X가 0이죠. 좌우가 0이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옮기면 높이는 똑같은 점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다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니야?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선대칭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연결이 돼요. 수직으로 넘어가는 거야.
X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넘기라는 얘기는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기라는 얘기야. 그림, 이걸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글은 설명해 놓은 거야. 그림을 이해해야 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Y가, 높이가 0이죠. 높이가 0인 선에 대해서는 점이 여기 있으면 아래로 보내는 거고, 아래에 있으면 위로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Y축은 얘죠. 좌우가 0이죠. 그럼 이 점이 여기 있으면 1로 보내라는 뜻이고,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라는 뜻이야. 높이는 똑같죠? 두 점은. 높이는 똑같고,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좌우의 부호는 X부호야. 자, 같이 읽어볼게요. X축 대칭. X는 그대로. Y부호 반대. Y축 대칭.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근데 이거를 마치 이렇게 외우듯이 그냥 가면 X축 대칭 X 그대로 Y 부호 반대. X가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운 걸 잘못 외웠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게 아니라 일단 상황을 이해한 것을 글로 쓴 거지 이걸 써놓고 외우란 뜻이 아니야. 생각해. X축은 얘야. 됐어? 점이 여기 있어.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어디로 가? 옆으로 가? 아니잖아.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 얘기야. Y축이야. 점이 여기 있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이렇게 움직여? 왔다 절로 가는 거지. 저기 있으면 왔다가 일로 오는 거고.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글로 써놓은 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X축 대칭 이동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좌우는 그대로 두고 위아래로 움직이자. 자, Y축 대칭 이동하면 좌우의 0의 값이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좌우로 이동하는 거지 높이는 변화가 없구나.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원점 대칭은 결과적으로만 놓으면 이 점이 여기로 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 점을 왔다가 똑같이 한 번 더 가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이해됐어?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원점이 X축과 Y축의 교점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해버린 것과 같아요. 결론만 쓸게요. 두 개를 써야 돼. 원점 대칭은. 먼저 X축, Y축 대칭 이동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난 거야. 고로 X, Y 모두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이게 결론이야. 됐어? 자,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3,2라고 해보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X축을 봐. X축을 보고 넘긴다고 생각해. 이거 따르지 마. 이거 따르지 마.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해놓은 거를 말로 설명해 놓은 거지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프니까. 자, 이 점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아래로 내려보내죠. 어떻게 돼요? 높이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 X는 똑같고. 자, Y축 대칭 이동시켜봐. 어떻게 돼? 여기가 3,2인데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값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맞아? 근데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X값도 아래로 Y값도 X값 뭔 말이야? Y값 아래로 X값 옆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동한다고. 결론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같이 읽어보자. X축 대칭. X는 그대로. Y보 반대. 자,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높이로 대칭. 다시 높이로 대칭. 높이 가지고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좌우 그대로. 높이 반대. 자, 좌우로 대칭. 좌우로 대칭. 높이 그대로. 좌우 반대. 이해됐어? 그러니까 Y축은 좌우 대칭이야. X축은 위아래 대칭이라고. 좌우 대칭이니까 높이 그대로 좌우만 반대.
자,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동시 대칭. 동시 대칭. 모두 부호 반대. 모두 보완. 됐어? 그러면 이 그림과 이 내용이 같이 개념에 쓰여야겠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설명을 보면 좀 간단하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값이 변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X값이 변하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둘 다 바뀝니다. 이 얘기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 글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속뜻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할 때 좀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이나 설명 없이 글로만 읽으면 아, 모르겠고 외워야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외워져야 되는 게 맞지만 외우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면 외워져. X축 대칭, 아, 위아래 하라는구나. Y축 대칭, 좌우 하라는 거구나. 근데 원점 대칭이면 동시에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너무 쉬워요. 2,-3 가지고 X축 대칭. 머릿속에 떠올려. X축 대칭. X축 대칭. 누가 바뀌어? X. Y요. 다시. X축 대칭하면 누구 보호 바뀌어요? Y. 그래요. 아, X축 대칭하면 X축 대칭이라고 읽을 때 선을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려. 생각해.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 선 대칭하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자, Y축 대칭 누구 보호 바뀌어? 됐어? 네. Y축 대칭하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X값이 반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고. 원점 대칭 동시에 일어나요.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X축 대칭 잘 봐봐. X축에 대하여 대칭 밑줄 Y 동그라미. Y축에 대하여 대칭 대칭. X.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둘 다 바꿔줘야 될 값 표시해 보세요. 되겠나요? 네. 이해됐어요? 네. 발전도. 아니야, 발전은 해볼까? 아니야, 하지마. 이제 필수 예제 선생님이 홀수번을 풀 거고요. 한 7문제 되네요. 14문제인데 다 선생님. 근데 오늘은 그냥 확인학습까지 숙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다음 주에 확인학습이거든. 우리 이번 주 확인학습 없어서. 다음 주 목요일날 확인학습 또는 금요일날 확인학습이니까 이번 단원 확인학습 푸는데 잘 봐봐. 이번 단원이 1차 공식 활용이야. 속력시간 거리나 농도 문제야. 그리고 좌표 문제거든. 여러분들이 대부분 틀릴 수도 있어. 혹시 몰라. 그래도 그냥 그대로 가져와. 괜찮아. 알겠지?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고 그 사이사이 숙제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1번부터 가봅니다. 두 순서상이 서로 같아요. 둘이 같으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같겠죠? 방정식이네요. 이건 그냥 할 수 있겠죠? B에다 2 더하면 4예요. A 더하기 B는 이렇게 그냥 끝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2번 볼게요. 아니야. 오늘 다 풀, 웬만한 거 다 풀 거예요. 예. 좌표 읽어보세요. 이제 읽기야, 읽기. A가 2,3이 맞나요? 네. 2,3. 맞아요. B는 3,-3이 맞나요? B 찾아봐, 여기.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맞네요. C는 0,4가 맞나요, C? 네. 네, 맞아요. 아닌가? Y 아니에요. X가 4고 Y가 0이잖아요. 틀렸어요. C는 4,0이에요. X는 4 갖고 Y는 안 움직였잖아요.
잉. 어색할 수 있어? 자, D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하나요? 네, 맞아요. 2가 어디야? 여기구나.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 갖다 위로 한 칸? 맞아요. X축, Y축에 있는 좌표 연습 좀 중요해요. X축은 뭐라고? 높이가 0. Y축은 뭐야? X가 0. 그렇지. X가 0. 좌우가 0. 됐어? 그럼 C는 봐봐. 좌우가 0이라 그랬지. 그럼 얘는 Y축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잖아. 얘 X축 위에 있잖아. 4,0이었어요. 0,4가 아니라. 그거 조심하시고요. 3번 볼게요. A는 2,4고 두 점 B, C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정사각형일 때 뒤의 좌표를 구하세요. 뒤의 좌표를 구하래요. 뒤의 좌표. 자, 보세요. 얘가 정사각형이죠. 봐봐. A가 2,4면 여기가 2죠.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4라는 거죠. 높이가 4. 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란 이야기야. 그러면 2에서 4만큼 더 갔어요. 그럼 C 좌표는 어떻게 돼? 6,0이겠죠. 2보다 4 큰 값. 자, 6,0에서 위로 4칸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D 좌표는 6,4다. 읽을 수 있겠어? 자, 잘 봐. 먼저 A까지 어떻게 갔냐면 A까지 2 갖고 4 올라갔잖아요. 우린 여기를 알아.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는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4야. 높이가 4니까 한 변의 길이 4거든. 그럼 여기서 다시 2에서 앞으로 4 갑니다. 그럼 6 나오죠. 6에서 위에 올라갈 때 4칸 올라가요. 됐죠? 선분의 길이로 따져봐도 돼요. 봐봐. 여기 2, 여기 4. 정사각이니까 여기 4, 여기 4. 이렇게 되죠? 그럼 D까지 가려면 6, 4. 읽을 수 있겠어? 네. 4번 갑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오! X축은 괄호 뭐라고 써? 높이가 0이다. Y좌표 0인 거 찾아. 딱. X축은 높이가 0, Y가 0. 됐지? 읽을 수 있겠어? 네. 5번 봐. 점이 있대. X축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대. 아유, 뭐, 아무리 복잡하게 생겨도 상관없어. X축 뭐라고 써? Y가 0. 높이가 0. Y축은 좌우가 0. X는 0이죠. 그럼 0인 값 찾아봐. 얘가 0이고, 얘가 0이죠. 맞아요? 그러니, 2분의 1 A 마이너스 3이 0이고, 3B 마이너스 6이 0이다. 2분의 1 A는 3이다. A는 6이죠. 좌변에 2 곱하면 되고. 여기는 3B는 2항하면 6이죠. 마이너스 6 2항하면 6이죠. B는 2죠. 끝이에요.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 형태 아닙니까? 1차 방정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러니 X축 위에 있다가 무슨 뜻인지 말면 돼. X축 위에 있다. X축 Y는 0. Y축 X는 0. 외운다 말고 X축은 높이가 0. Y축은 좌우가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6번 볼게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점을 찍어보란 이야기지. 보자. 선생님이 예전에 수직선 그릴 때 점을 어떻게 찍으라 그랬지? 칸을 다 그리라 그랬나? 적당한 위치에다 찍으라 그랬죠. 적당히. A점 옆으로 2칸, 위로 5칸. 약간 요렇게 있겠죠. 마이너스 2,5. A. B는 똑같은 마이너스 2인데 아래로 마이너스 2네요. 그쵸?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C는 3, 마이너스 2. C는 3, 마이너스인데 여기랑 높이가 같네요. D좌표는 1,5. 얘랑 높이가 같네요. 여기까지 그림 이해돼요? 자, 네 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사다리. 사다리꼴이네요. 자, 밑변 길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 거리죠. 얼마예요? 그 다음에 윗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거리예요. 높이 5에서 마이너스 2. 7이죠. 칸으로 세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하나, 둘, 셋, 5칸. 그러므로 아랫변, 윗변, 밑변 7 곱하기 2분의 1이죠. 28이네요. 그림 이해됐어요?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7번 밑에 1, 2, 3, 4부면 이야기죠. 뿔, 마, 이렇게 돼 있지? 1번 봅니다. x나 y 값이 0인 거 조심하라 그랬죠? x가 0이네요. 뭐라고 해요? y축이죠. 이건 사분면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축은 사분면에 안 들어갑니다. 마는 그쵸? 이거는 3, 4죠. 뿔마는 몇 사분면? 4, 사분면. 마는 뿔은 답은 잘했어. 8번 갑니다. 좌표축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아요. 선생님이 좌표축은 사분면을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했죠? X축 위의 점은 Y가 0이다. 맞습니까? 자, X축하고 괄호 Y는 0. 0,0은 X축 위에 있는 점입니까? X축 위에도 있고 Y축 위에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1,3과 3,1은 서로 다른 점인가요? 다르죠? 아, 이거는 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이거는 X축 말고 원점이라고 하자. 자, Y좌표가 양수면 1, 2, 4분면에 있습니다. 맞죠? 답은 3번. X축 말고 0,0은 원점으로 바꿔놓으세요. (9번) 부호를 판단하라는 거죠. 사분면 어느 사분면이냐? 그죠? 자, 양수 더하세요. 부호는 양수 곱하세요. 부호는 몇 사분면? 끝. 됐어?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읽으면 돼.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양수 더하세요. 양수 곱하세요. 부호 판단. 아, 사분면 물어보는 건 부호를 물어보는 거야. 10번 가볼게요. 또 부호죠? 부호 같은데 합이 음수야. 마이너스지. 뿔 더하면 양수되고 마 더하면 음수되죠. 그래서 이건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다란 말 하고 있어. 그랬을 때 마이너스 음수면 뭐야? 그리고 얘는 원래 마이너스라 그랬죠. 몇 사분면? 4사분면. 부호 판단이야. 사분면 물어보는 건 부호 판단이야. 자, 얘가 2사분면에 있대. 그러면 A는 뭐란 얘기야? 음수. 그쵸? 마이너스 B는 양수란 뜻이야. 그러면 A는 음수고 B는 뭐란 얘기야? B 자체는 음수란 얘기지. A, B 둘 다 음수네. 맞아? 그럼 마 A, 마 B는 어떻게 될까? 둘 다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였지. 1사분면. 읽을 수 있겠어? 부호 판단이야? 12번 봐. 자, X축 대칭 누가 바뀌어? 자, X축 대칭하면 선을 떠올리고, 아, 높낮이가 서로 바뀌는구나.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y 부호 바뀌어요. 3, 3,4. 3,4로 가는 거죠. 이해됐어? 네. x축 대칭 위아래 바꿔. 고로 y값 부호 봤대야. 오케이. 자, 이제 끝나겠습니다. 13번까지만 하죠. 자, 좌표 평면 위에 4,3 y축 대칭 누구 부호 바뀌어? X. 그치? 좌우로 움직이는 거지. 여기서 x만 부호 바꾸래. 마이너스 4,3 4번. 해서 오늘 14번도 해볼까? 네. 원점 대칭이면 어떻다는 얘기야? 둘 다 부호 반대라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5,a를 부호 반대로 뒤집으면 5, 마이너스 a죠. 얘가 b, 2가 됐대. b는 얼마야? b는 5야. 그치?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2야. 고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야. a 더하기 b는 3이야. 끝났어. 10강 확인학습 입력해서 오세요. 다음 주 확인학습이니까. 이번 주 더 없어요. 고생했습니다.